자, 수를 처음 하는데 맨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에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 뭐냐 이거부터 볼 거예요. 함수의 극한.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 극한. 그러면 극한이 뭐냐면 극한은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게 극한이에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뭐라고? 극한. 그러면 이름 자체가 함수의 극한인 거니까 누구 값의 변화를 보고 싶겠어? 아, 그리고 필기하세요. 이면지다 필기. 야, 이면지 필기가 뭐 하듯이 필기를 하라고. 필기해서 필기한 거 검사할 거예요. 야, 필기를 해서 노트에다가 옮겨 쓰시고. 아니지, 노트에 바로 필기한 거 아니에요. 노트에 바로 필기하면 중간에 무슨 삭볼펜을 쓰겠다고 예비병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대고 그리고 예비병을 해요. 그러면 안 돼. 지금은 필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옮겨 쓰면서 정리하면서 옮겨 쓰면서 외우셔야지.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개념 프린트를 내가 드릴 텐데 이건 다시 할 때 드릴 겁니다. 다시 할 때. 어찌됐건 간에 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름이 함수의 극한인 거니까 누구의 값의 변화를 보겠어? 말 그대로 함수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게 함수의 극한인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함수 fx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인 거라고. 되시겠어요? 함수 값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게 뭐라고? 함수의 극한인 거야. 근데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함수 fx의 값이다라고 하는 게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y값. 함수값은 y값이 즉 결론적으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y값은 항상 어떻게 구해요? 저렇게 대답 잘하는 새끼 어디 있어? 어떡하지? x값을 함수에 대입을 해서 y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변하는 걸까요? x값이 먼저 변하는 걸까요? y값이 먼저 변하는 걸까요? x값이 먼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이 중요할까요? y값이 중요할까요? 항상 x값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먼저 변해야 x값이 먼저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하지? 이게 궁금한 거라고. 되시겠어요? 근데 x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본다면 가로야 세로야? 가로. 그럼 봐. x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뭐 하는 거지? 점점 커지는 거지, 그지? 즉 x값이 계속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기호문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값이 고정돼 있는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니까 등호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값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는 3만 갖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x값이 계속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화살표로 표시해요. 얘는 화살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x값이 점점 여기에 가까이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계속 커진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무한대를 씁니다. 무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값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x값이 계속 뭐 한다고? 커진다고. 반대로 x값이 점점 뭐 할 수 있어?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치? 되시겠어요? 그럼 작아지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x값이 계속 작아져요. 근데 커질 때 우리는 뭐라면 플러스 무한대로 썼잖아. 계속 작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요.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x값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지? 또 하나 보면 어떤 하나의 숫자에 가까워질 수도 있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야 A로 가까워지는 방향은 두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쪽은 A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에서 점점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거 얘 예영아 네. 오늘 신규생이 오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 네. 프린터 갖고 왔지? 네. 병원 왜 갔어요? 아팠어요. 배고파서 가진 않았겠죠? 아 그래요? X가 A로 점점 가까이 갈 건데 A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A보다 큰 쪽이잖아 그치? 그럼 X가 점점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큰 쪽이란 걸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큰 쪽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로 표시해 플러스. 즉 여기 있는 이 플러스가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왼쪽 아니야. 그죠? 큰 쪽인 거야. 큰 쪽. 근데 X축에서 큰 곳은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인 것 뿐인 거고 여기서 이 플러스란 말은 뭐냐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A를 넘는다는 얘기야? 넘지 않는다는 얘기야? A를 넘지 않아요. 즉 점점 X가 가까워지긴 하지만 A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A를 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A가 돼야 안 돼. A는 안 돼요. 점점 A에 가까워지는 거지 A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A가 안 되니까 A를 넘을 수도 없는 거야.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럼 마찬가지 점점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가 역시 마찬가지 A로 가까이 가는데 작은 쪽에서.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다시 A보다 큰 쪽에서 어디로 간다고? A로 가까이 간다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간다고.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 X값이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로축이 있으면 세로축이 뭐가요? 얘가 Y축인 거잖아. 되겠나? 되시겠어요? 그러면 Y는 fx인 거니까 똑같은 얘기로 봐봐. 얘가 계속 커져요. 그러면 함수 값이 어때?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겠어? 역시 마찬가지 계속 커지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겠다. 되시죠? 또는 y값이 계속 작아져. 그럼 함수 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얼마?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겠죠. 되시나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y값에 b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뭐 할 수 있어? 점점 b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 함수값이 되겠나? 네. 그럼 얘는 여기서 가까이 가는 거면 b보다 위야 아래야? 왔어요. 네. 이야 대박. 그러면 잠깐만 충덕에서 너만 온 거야? 와. 저는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영상 안 봤어요.
괜찮아 안 받아요. 다 처음 다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필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아이 푸른 건 아닌데? 잠깐만 제가 풀지 좀 바꿀게요. 아니다. 좀 이따 자 다시 y 값이 점점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위아래야. 아래에서 점점 b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아래라고 하는 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함수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점 b에 가까이 가. 근데 b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즉 아래에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인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b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럼 위에서 보면 b로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 함수 fx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 fx가 점점 b에 가까워지는데 얘는 b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인 거니까 여기가 뭐가 붙어?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할 때는 x가 3, 2다 이런 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또는 x가 3이 아니다 이런 거밖에 안 했다고. 되겠나? 지금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큰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x 값이 변할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해?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게 뭐냐면 극한인 거예요. 극한.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극한을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즉 리미트 이렇게 써요. 원래는 기호가 리미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LIM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줄여 쓰는 겁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전부 다 리미트 이렇게 쓰면 니네 서술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감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수업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다시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함수 fx에다가 이렇게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 그러면 누가 변할 때 누가 변하는 거라고?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 밑에다가 x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숫자보다 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숫자보다 작은 쪽에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한의 종류는 총 4가지인 거예요. 되십니까? 되시죠? 그럼 그때 이놈이 자 보세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 값들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지. 그치? 되겠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때도 y 값들이 어때? 계속 올라가지. 되겠어?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되겠어? 뭐만 보면 되냐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 그러면 오른쪽 끝만 보면 돼. 오른쪽 끝이 위로 향하면 무한대인 거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지. 그럼 무한대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근데 이 왼쪽 끝이 어때?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양쪽 끝만 보면 돼요. 되시겠어요? 양쪽 끝. 그러면 또는 그림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들이 점점 어떻게 돼? 내려가지. 내려가서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 x축에 가까이 가잖아. 되겠어? 그럼
그럼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면 극한은요 나오는 결과가 딱 두 개예요. 두 개. 극한은 결과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어떤 숫자에 가까이 가던가 되시겠어요? 숫자에 가까이 가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숫자에 가까이 가던가 숫자에 가까이 가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라며. 그럼 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가까이 가는. 숫자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야, 우리가 하는 게 수학이잖아.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숫자여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수학은 중요하면 항상 뭘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가까이 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고 불러요. 수렴. 하나의 숫자에 가까이 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 되시겠어요? 그 나머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불러요. 발산. 즉 함수값이 어때? 아까 그림처럼 봐봐. 그림이 이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올라가지. 즉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요. 되겠어요? 이거 같이 쓸까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진도가 있어. 그쵸. 얘를 우리 진동이라고 불러요. 진동. 진동할 수도 있어요.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좌하고 우가 다를 때예요. 좌하고 우가 서로 다를 때. 요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의 숫자에 가까워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발산. 근데 발산 중에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고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좌우가 다른 걸 이걸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 뭐라고? 수렴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숫자도 중요해요. 얘를 우리 뭐라 불러요?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극한 값. 얘를 뭐라고 본다고? 극한 값.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즉 극한 값이 존재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수렴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뭐예요? 발산이겠죠. 발산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또는 진동에서 발산이고 좌우가 달려서 발산이고. 발산의 종류는 총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발산한다라고 하면 잠깐만. 그냥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중에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와 다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니네는 이 네 가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뭐만 한 줄 알아요? 얘만 해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 수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정수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수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수렴이라는 게 있고 변동수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고정수렴이란 말은 뉘앙스를 봤을 때 고정이니까 변한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정수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변동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수렴. 얘는 뭐 하겠어요? 변하겠죠. 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원래는 조금 더 보시고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일단 고정수렴이란 말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뭐라고 하니? 상수함수. 오, 좋새끼. 상수함수가 불러서 상수함수. 아, 맞다. 넌 했지 참. 그럼 봐봐. 얘는
만약에 여기가 5야. 5보다 큰 쪽에서 5로 가까이 가도 어때? 3, 3, 3, 3. y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다시 5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도 3, 3, 3, 3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즉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하면 고정수염이라고. 고정수염. 고정수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정수염은 기울기가 5인 거, 0인 거. 즉 어떤 거냐면 상수함수. 이런 게 고정수염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변동수염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5고요. 여기에 y값이 얼마냐면 3인 거예요. 되시나요? 되시죠? 그럼 봐. x가 5보다 큰 쪽에서 5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러면 얘는 5로 점점 가까이 갈 거야. 그럼 그때 나오는 y값, 그때 나오는 y값, 그때 나오는 y값, 그때 나오는 y값이 점점 어때? 점점 여기 있는 이 점의 y값 얼마?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되시나요? 그럼 마찬가지 5보다 작은 쪽에서 5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럼 얘를 따라가서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3으로 가까이 가잖아. 근데 얘는 봐봐. y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면서 여기 y값, 여기 y값, 여기 y값 변하잖아. 변하면서 3에 가까이 가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할 거라고? 변동수염이라고 할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변동수염은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있으면 전부 다 변동수염인 거예요. 되시나요? 우리 신한이가 벌써부터 그죠? 벌써부터 안 졸아요. 아직 안 졸긴 해요. 아직 안 졸긴 하지만 얼굴 표정 있잖아. 정말 하기 싫은 얼굴 표정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은지가 했어요. 참 다행이라고. 자, 보세요. 기울기가 0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변동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4가지. 되시죠? 그럼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고정수염에서 가만히 보시면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건데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고정으로 얼마야? 얘는 3 이걸로 끝인 거예요. 되시죠? 다시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건데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거야. 그럼 그때 fx는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 고정으로 3인 거예요. 되겠나? 근데 얘 봅니다. 얘를 y는 g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요. 큰 쪽에서. x가 5로 가까이 가요. 큰 쪽에서. 큰 쪽에서. 그럼 얘는 어때? 큰 쪽에서 점점 가까이 가니까 점점 어느 값에 가까이 가? 3에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얘도 3이긴 해. 근데 얘는 고정이야 변동이야? 변동이지. 3보다 위아래야? 위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요. 작은 쪽에서. 그럼 얘는 점점 x가 5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얘도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3에 가까이 가지. 근데 얘는 3보다 위아래야. 아래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쓰시는 거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고정수염과 변동수염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있잖아. 고정,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예 붙지 않아요. 되겠어? 보시겠어요? 근데 얘는 변동수염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있다니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나와야 우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마음속에만. 얘는 in my mind.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할 때 꼭 따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생략하는 거하고 얘는 없어서 안 쓰는 건 다른 거예요. 되시겠어요? 얘는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아예 안 붙이는 거고 얘는 있는데 생략해서 요 숫자만 쓰는 거라고. 되겠나? 아, 표기를 안 해요. 아니 안 합니다. 이거 쓰는 경우는 어떨 때밖에 없냐면 합성함수 극한할 때만 써요.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죠. 아 그럼요. 근데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둘이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요. 얘 생략해서 안 쓴다며. 얘 생략해서 안 쓴다며. 그치? 그러고 나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여기만 다르죠? 그럼 우리는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똑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쓰기 약속하는 거냐면 x가 5로 갈 때 즉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요. 없애고 gx가 3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자, 뒤에가 플러스야, 그지? 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이지. 그러면 x가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래서 특히 이 극한을 오른쪽에서 하는 극한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우극한. 5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이지.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좌극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x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큰 쪽이 오른쪽인 것 뿐이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극한이라고 하고 좌극한이라고 하고 그럼 그때 나오는 이 3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했어? 극한값이라며. 얘는 우극한값, 좌극한값. 돼요? 그럼 얘는 5보다 큰 쪽을 보는 거니까 이쪽 방향만 보는 거잖아. 되겠어요? 얘는 5보다 작은 쪽을 보는 거니까 이쪽 방향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뭐라 하면 일방극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원 사이드 리미트. 일방극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일방극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다 똑같아서 우리 합쳐서 이렇게 썼다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 보면 x가 5로 가는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그지? 얘는 있잖아. 있는 건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일방극한. 그 중에 플러스를 우린 우극한, 마이너스 우린 뭐라고? 좌극한.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 이 말은 양쪽 방향을 둘 다 보라는 소리예요. 그 얘를 뭐라 하냐면 양방극한이라고 불러요. 즉 5보다 큰 쪽 작은 쪽을 둘 다 보라고. 5의 좌우를 보라고. 5의 좌우를 보라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양방극한.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일방극한. 근데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 뒤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 결과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3을 양방 극한값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이걸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우극한값이 있고 좌극한값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뭐해? 같지? 그럼 이걸 드디어 우리 뭐라고 본다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보는 거죠. 우극한값이 있고 좌극한값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뭐예요? 같죠? 그럼 그때 우린 드디어 얘를 뭐라고 본다고? 극한값이라고 해요. 극한값. 되시겠어요? 즉 양쪽이 양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같은 쪽으로 모여.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극한이 함수의 극한이 대충 뭔지를 전체로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전체로 다 설명합니다. 다 설명을 했으면 얘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네, 일단 이게 앞에 부분이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좀 많이 해서 잘 들으시고 제발 외우셔야 돼요. 내가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자. 외우라고. 진짜 잘 들으라고. 그리고 멍때리고 듣지 말고. 점점 둘이 얼굴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어. 지금 뭐 네가 신이고 네가 봄이야. 자 보세요. 첫 번째. 야,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함수의 극한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수렴과 발산이에요. 그럼 수렴과 발산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싶잖아. 되겠나?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기하적 방법이에요. 기하적 방법. 기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기하가 뭐예요? 도형. 즉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예요. 그럼 기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로 푸는 거라며. 그럼 그래프로 푼다는 얘기는 그림 그리기가 왜 저래 니네 왜 왔어? 그 어머니한테 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 나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야 너 복사기 어딘 줄 알지? 몰라요? 너 아는 게 뭐야? 야 준하나 알지? 복사기에 가보면 이거 프린트 있어. 웅생이 있어. 풍덕이는 너 말고 저런 아이도 있어요. 난 네가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냐. 그런 애가 있네. 너는 스스로 온 거야? 엄마 가라서 온 거야? 스스로? 저 스스로 왔어요. 야, 아까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자, 기하적 방법이 있어요. 즉 그림으로 주었을 때 보는 방법. 첫 번째, 그림을 내가 총 4가지를 그릴 거예요. 4가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 값이 주어져야 우리는 극한값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값이 중요해요? y 값이 중요해요? x 값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이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x가 5로 가까이 갈 때 gx는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배달도 하려고. 자,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총 4개 그릴 건데 그림은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 A가 있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Y는 FX예요. 저번에 수업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그때랑 그림이 다르죠? 그때 기분에 따라 그림이 다른 거예요. 무슨 그림이 다르서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가만히 보시면 X가 점점 A에 가까이 갈 거야. 은지야, 가까이 가는 방향이 몇 개라고? 4개. 지랄. 2개. 2개. 2개.
x가 점점 a에 가까이 갈 건데 a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요점 이 점에 y 값을 L이라고 할게요. 즉 무슨 말이면 점점 y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요? A. x가 점점 a로 가까이 갈 때 y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L에 가까이 가지, 그지? 되겠어? 그럼 얘를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 좀 위에다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큰 쪽에서. 그럼 그때 함수 fx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L에 가까이 간다고. 근데 얘는 L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서 가는 거지. 그럼 L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럼 큰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겠다. 되시죠? 야, 너 필기해야 돼. 아니면 나중에 앞에 거는 영상을 보고 필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소루한테 잘 빌려서 얻든가.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다시 뒤에 있는 이 플러스는 어디만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생략해서 쓰는 겁니다. 답을 쓸 때는 요 L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니까 무슨 극한? 우극한. 그럼 그때 요 L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값. 되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일반 극한.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다시 점점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럼 그때 Y 값도 어때요? 점점 L에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L로 가까이 가지. 근데 여기가 L보다 위 아래야? 위에서 점점 L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근데 이건 어디만 있는 거라고? 웬만. 되시겠어요? 그럼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되겠어요? 이걸 우리 무슨 극한? 좌극한. 그때 이 L을 우리 뭐라고 본다고? 좌극한 값. 되겠나? 그럼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똑같죠? 똑같으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쓰겠다. 되시겠어요? 되시죠? 그래서 얘는 뒤에 플러스만 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양방극한, 즉 오른쪽 왼쪽을 봤더니 두 개가 모두 L로 가까이 가더라. 되시죠? 그리고 그때 이 L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 되십니까?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A를 대입하면 나오는 게 누구야? L이지 L. 즉 뭐냐면 함수에다가 A 대입하면 누가 나와? L 나오지. 되겠어? 다시 얘 이름이 뭐라고? L 극한. 넌 준환이야. 봐봐요. 얘는 극한값. 되죠? 근데 저기 보시면 A를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도 얼마야? L이지. 얘 이름은 뭐라고? 함수값. 그러면 이 그림은 어때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어때? 똑같지, 그지? 다시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극한값은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극한값은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면 A를 기준으로 좌우를 둘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요. 그랬더니 어때? 얘네 둘이 어때? 같은 데로 모이지. 즉 모여라 공동산이 이 점이잖아. 이 점의 y값이 얼마야? L인 거지. 즉 이 점에서 모이잖아. 두 개가 이렇게 모이잖아. 맞아요? 모이는 점의 y값이 뭐가 되는 거라고? 극한값이 되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럼 양쪽에서 모이면 거기가 뭐라고? 극한값. 되겠나? 근데 A를 넣었더니 막힌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게 뭐라고?
함수값. 되겠어요? 모여라 분동산이 뭐라고? 극한값. 극한값. 막힌 데가 뭐라고? 함수값. 함수값. 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서 그 두 개가 서로 뭐하다고? 일치. 같다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연속이라고 불러요. 연속.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이란 말은 그림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극한값을 봤어요? A에서 극한값을 봤지, 그지?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불러요. 즉, 모여라 꿈동산도 있고요. 함수값도 있는데 그게 막혔잖아. 그쵸? 이런 경우는 뭐라고? 연속. 되시겠어요? 그래서 연속이란 말은 지금 극한과 연속은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래서 연속이란 말은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서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연속.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그림이 제일 이쁜 그림인 거예요. 모이는 데하고 막힌 데가 같은 거. 모인 데하고 막힌 데가 같은 거. 이게 제일 이쁜 방법이다. 그러면 두 번째. 근데 보통 애들이 수투를 할 때 계산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지가 수투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극한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개념 뭐라고 시작해? 지구의 시작이래, 지각이랬는데. 근데 이거를 계산하실 때나 이럴 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당연하죠. 수렴하면 극한값이 봐봐.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어야 같아야 연속인 거잖아. 그럼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또 그거 물어볼까요? 야, 연속이면 수렴해요. 수렴하면 연속이에요. 연속이면 수렴. 저 새끼 남놈인데? 연속이면 수렴하는 겁니다. 연속이면? 근데 이거 나중에 할 거야, 이거는. 네. 그럼 한 군데 모이면 되죠. 함수값이 다르죠. 모이면. 두 개가 같으면 수렴. 수렴하는 거고. 네. 수렴하는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하는 거.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다시 두 번째 이런 그림을 볼게요. 근데 이것도 얘기 한번 할까요? 다시 여기 보시면 얘 보세요. 값이 변하면서 가까이 가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변동수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는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그럼 여기에 y값은 L1, 여기 y값은 L2라고 합시다. 그럼 다시 갑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x가 a로 가까이 가요. 한쪽에서. 그럼 얘 보니까 어때? 증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요점으로 가까이 가지. 요점의 y값이 얼마야? L2인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가요. 그럼 얘는 점점 L2로 가까이 가. 근데 이 값이 L2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예.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다시 한번 a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름이 뭐라고? 우극한. 그때 숫자가 나왔잖아. 이를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값. 되겠나? 근데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음수렴에 있는 거고. 그렇죠? 다시 x가 a로 가까이 가요. 그죠? 근데 얘는 봐봐. 값이 변하면서 L2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어때요? 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으면서 L2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요. 작은 쪽에서. 그럼 함수 fx의 값은 뭐야?
L2지. 근데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그에 따라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라고. 되겠어요? 얘는 아예 없는 겁니다. 얘는 있는데 생각하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그럼 봐봐. 얘 보니까 얘네들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겠다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2 이렇게 쓰겠다고. 우극한, 일반극한, 좌극한, 일반극한 되죠? 근데 얘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얘는 양반극한 되십니까? 근데 얘 보니까 얘 보세요. 근데 F에다가 A 넣으면 누가 나와요? 막힌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 막힌 거잖아. 그럼 얘는 L1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지. 되겠어? 이렇게 다른 경우,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 얘를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불연속. 어디에서 봤어요? x가 a에서 봤죠? 그럼 봐. a라고 하는 데를 좌우를 봤더니 어때? 모여 안 모여? 모이지. 모이는 데가 극한값이라고. 막힌 데가 함수값이라고. 두 개가 다르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불연속. 되시겠어요? 모이는 데. 땡자. 어떤 소리야? 누구도 진주제니. 세 번째 학원도 빠지고 농구 가서 저거 두세 개 같이 있네. 두 개 둘 다 진짜. 그 몇 번까지 있어요? 4번이야. 4번까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대충 이렇게 이제 여기 뻥 뚫렸어. 근데 지금 벌써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딱 보자마자 봐봐. A에서 어때요? 모여 안 모여? 모이지. 그럼 극한값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할게요. 지금은 즉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건데 큰 쪽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건데 작은 쪽에서 그럼 그때 f는 근데 얘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L로 가까이 가. 얼로가? L로 가까이 가. 되시겠어요? 그럼 큰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얘 따라가는 거니까 고정이야 변동이야? 변동이지. 커 작아? 작아. 되시겠어요? x가 a로 가까이 가요. 얘 따라가죠? 그쵸? 그럼 커 작아? 크니까 플러스. 되시겠어요? 근데 얘는 어디만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다 똑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라고? L 이렇게 쓰겠다고. 되시겠어요? 근데 얘를 봤더니 a를 넣었더니 어때요? 막힌 데가 있어 없어? 막힌 데 있어 없어라고 물어봤잖아요. 막힌 데가 없죠? 즉 뭐냐면 fa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서 같아야지 연속이 되매. 근데 얘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같다고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 경우도 뭐예요? 불연속이 불연속. 되십니까? 근데 봤더니 어때? 모여 안 모여? 모이니까 극한값은 있죠. 뭐만 없어요? 함수값도 없으니까 불연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4개를 내가 그린다고 했잖아. 이 4개의 그림에서 극한과 연속을 다 판정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그렇지? 그럼 함수 값은 점점 얼로 가까이 가? L1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L1보다 큰 쪽에 작은 쪽이야. 작은 쪽에서 L1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어디만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요. 작은 쪽에서. 그럼 그때 fx는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얘 따라가는 거지. 되겠나?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L2 L2로 가죠. 그럼 L2보다 위에 아래요? 아래. 아래니까 얘도 마이너스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때? 두 개가 서로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해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다른 말이 뭐예요? 불연 발산 비용신화. 발생. 있어요? 근데 얘 보니까 A에서 막혀있는 데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함수값이 있어 없어? 있죠. 함수값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FA는 존재를 해요. 되겠어? 하지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역시 마찬가지 이 경우도 뭐예요? 불연속이죠. 내 말이 이해 가십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그림이 다예요. 네 개의 그림이 다인데 나중에 연속을 할 때도 이 네 개의 그림이 다예요. 근데 이 중에 1, 2, 3, 4번 중에서 제일 많이 안 나오는 건 누굴까요? 1 제일 많이 안 나오는 거 뭐냐면 3번입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이렇게 함수값이 없는 건 잘 안 내요. 그 말은 학교에서는 잘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좆대라고. 요거는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함수값이 없는 극한은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근데 보통 학교 시험에서 얘기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런 거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쉬울 때 어려울 때 그림을 그리기 쉬울 때 그럼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뭐냐면 대수적 방법이에요. 즉 대수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프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대수적 방법.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우극한 값이 있고 좌극한 값이 있어서 같으면 이렇게 쓴다며. 우극한 값이 있고 좌극한 값이 있어서 같으면 이렇게 쓴다며. 우극한 값이 있고 좌극한 값이 있어서 같으면 이렇게 쓴다며. 근데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면 발산이 되며.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 계산을 해요. 되시죠? 그게 L1.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값 계산을 해요. 그게 L2. 되죠? 근데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뭐예요? 같아요. 되겠나?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1 이렇게 쓰겠다고. 즉 우극한 계산하고 좌극한 계산해서 그게 뭐하면 같으면 합쳐서 쓰겠다고. 그 말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극한이야 양반극한이야? 양반극한이지. 그러니까 우극한 값도 L1 좌극한 값도 뭐라고? L1이라는 뜻이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 우극한 값 계산하고 좌극한 값 계산해서 비교하셔야 된다고. 그럼 질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기하적 방법을 푸는 게 어렵니 쉽니?
얘가 쉬운 거예요. 얘가 쉬운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림 문제가 연속인지 극한이 뭔지 이거 하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 3주제 하는 문제 나옵니다. 보통 수능에서요 수투가 몇 문제 나와요?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수원하고 수투를 합쳐서 총 20문제 나오죠. 22문제 나오죠. 그 중에서 단순히 생각하면 반반씩 11문제 내야 될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보통 수원이 10문제 나오고 수투가 12문제 나옵니다. 수투가 뭐예요? 네. 아니면 문제를 섞어서 개념을 갖고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보통 11문제 아니면 10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봐봐봐. 니네가 배우는 게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분, 세 번째가 뭐냐면 적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극한과 연속성은 무조건 2문제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은 이걸 못하면 미분을 못해요.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못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뒤를 다 못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이 앞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를. 그래서 그러면 그림이 저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많을까요? 그림이 주어지지 않는 게 많을까요? 그림이 주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거지. 얘가 더 어려운 거라고. 디피컬스 쓸 줄 압니다. 쟤랑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4개를 잘라서 쓴 거예요. 알아요, 난 쓸 줄.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는데 안 쓰는 거 뿐이지. 중간에 자는가요? 방금 문 가본 거 같은데. 원래 중에 잠깐. 나 문제 아까 비웃는 거 아니야 지금? 저도 엄청 잘.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주어진 문제는 쉬운 겁니다. 어디 보시냐면 프린트 봅니다. 방학 전까지 계속 이걸로 해요. 방학 전까지 수대 교재 따로 안 주고 이런 걸로 해요. 교재에 따로 줄 겁니다. 근데 줄 건데 교재가 딴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교재 나오기 전에 그 프린트가 원래는 하라고 한 프린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니네한테 풀는 것보다 기본적인 연습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건 딴 걸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거 풀리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디다가 볼 거냐면 얘 한번 보죠. 얘 5번 보죠. 5번. 극한을 알아보는 방법은 수렴인지 발사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그때 이렇게 친절히 그림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림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자, 얘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정의했다라고 써있죠.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여기서 정의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X값이 저기부터 다시 뭐요? X값이 저기부터 저기까지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때 정의됐단 말은 뭐냐면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다 있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에서 정의됐단 말은 함수값이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다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 다 함수값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아까 내가 그림을 몇 개 그렸니? 4개 그렸지. 그 중에 함수값이 없는 게 누구였어? 3번째 그림이었어. 그러면 얘는 이 문제는 그거에 해당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벌써.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럼 자 볼게요. 그림이 이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여기?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연속. 즉 여기를 연속, 여기도 연속, 여기도 연속. 되겠나? 근데 내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원래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서 같아야 되는 거지.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라고. 되겠나? 그럼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봤더니 얘 보니까 어때? 좌우가 모여 안 모여?
안 모이지. 이런 건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그럼 우극한 얼마야? 고정 1. 되겠어? 좌악한 얼마야? 변동 2지. 그럼 2로 가까이 가는데 2보다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 근데 이건 마음속에만 있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럼 내가 니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봐봐. x가 1에서 우극한값은 얼마? 1. 되겠어? x가 1에서 좌극한값은 얼마? 2. 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x가 2에서 그럼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안 모여? 모이니까 극한값 있어 없어? 있죠. 극한값은 얼마? 1.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극한값도 1. 좌극한값도 1. 근데 막힌 곳이 얼마야? 여기지. 함수값은 얼마? 2. 되시겠어요? 네. 그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 되겠나?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얘기인가요? 모인다는 말이 뭔지. 아, 모인다는 말이 뭐냐면 동그라미 쳤을 때 오른쪽에도 그림이 붙어 있고 왼쪽에도 붙어 있는 거. 이게 모이는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쳤을 때 오른쪽 그림이 여기고 여기잖아. 어? 이거는 극한값이 없는 거라.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x가 0으로 가는 얘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일반극한, 양반극한? 양반극한. 그죠? 그러면 0의 좌우를 둘 다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0일 때 그래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 띠 치니까 어때요?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죠. 그 값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0일 때 여기 보니까 막혔잖아. 그치? 그럼 함수값도 어디야? 0인 거잖아. 그럼 그 모이는 데도 여기고 막히는 데도 여기잖아. 이런 경우 우리 뭐라고 한다고?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한다고. 되십니까? 이거 다시 x가 2로 가까이 갑니다. 얘는 일반극한, 양반극한? 양반극한.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좌우를 둘 다 봐야 돼. 그럼 이 근처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여기로 모이죠? 그림이 여기로 모이잖아. 그래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근데 있잖아. 막힌 데는 어디야? 여기지. 함수값은 2인 거야. 두 개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 얘는 불연속. 근데 값은 있어 없어? 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가십니까? 다시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이 범위에서 극한값이 항상 있나요? 아니요. 어때요? 1에서는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극한값이 다 있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0부터 2까지 극한값이 다 있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1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게 디귿은 틀린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주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딜 잠깐 볼 거냐면 (3번) 잠깐 보세요. 3번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임의의 실수란 말이 있죠. 임의의 실수란 말은 똑같은 말이 뭐예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즉 모든 실수란 말은 전부 다란 얘기지. 예. 되시겠어요? 전부 다. 그럼 얘가 전부 다 극한값이 있어라고 그러는 거라고. 되겠나? 그럼 얘 보시면 봐봐. 그림이 허다문데 봐봐. 0 근처 보세요. 0 근처. 이제 잠깐 보세요. 얘 나중에 하겠지만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입니다.
그죠? 그럼 함수값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그럼 무한대로 발산인 거예요. 좌극한 보세요. 함수값이 점점 어때? 내려가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되겠어? 그냥 0에서 큰 값이 있어 없어? 0에서 모이지가 않죠. 마찬가지 얘도 보세요. x가 0으로 가요. 우극한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 좌극한 보시면 또 뭐예요? 무한대로 발산. 되겠나?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어때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0으로 가까이 가죠. 되십니까? 근데 얘는 0보다 위아래야? 위인 거니까 사실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건데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나온 김에 얘기하는 겁니다. 얘 보시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뭐예요? 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뭐지?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많이 나옵니다. 가우스 많이 나와요. 그 가우스가 그림 그리면 계단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걸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스텝 펑션.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좌극하는 얼마? 마이너스 2. 우극하는 얼마? 마이너스 1. 서로 어때요? 모이지 않죠?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얘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연속이니까 전부 다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여기도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0에서 어때요? 모여 안 모여? 모이니까 극한값이 있죠. 그 대신에 함수값은 여기니까 부연속인 거고. 되겠어? 여기는 다 이어졌으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고, 이어졌으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모이니까 여기가 극한값인 거고, 그 대신에 함수값하고 다르니까 부연속인 거고. 얘 보시면 모여 안 모여? 모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다른 거니까 발산인 거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되시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꼭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할 거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요거를 원래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얘 보시면 이런 놈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써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되죠? 그럼 방법은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되시죠? 그림을 그리던가 그림을 그리지 않던가.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경우 우리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보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겠어? 이게 누구야? y는 x 빼기 얼마 산 거잖아. 그럼 다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연속이죠. 예. 그 연속이니까 무조건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 있죠. 그럼 얘 그림 그려볼까요? 얘 그림은 뭐야? 이거 아니야? 예. 그럼 얘도 다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죠. 그래서 얘도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세요? 그럼 나머지가 문제인데 저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분수함수. 뭐라고? 분수함수. 그럼 얘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x 빼기 6분의 x 제곱 빼기 얼마 36이잖아. 분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얘가 x가 점점 뭐 하는 거야? 6에 가까이 가는 거지. 6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니까 6이 돼요 안 돼요? 얘는 x가 6은 아닌 거예요. 6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지. 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이런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쪼개 쓸 줄 아셔야 돼요. 즉
x가 만약에 6이면 분모가 0 되는 거지. 그럼 분모가 0 되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없어요. x가 6일 때는 함수값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니네가 분수함수 뭐가 생겼지 항상? 점근선이 있는 겁니다. 점근선. 그럼 얘 x가 만약에 6이 아니야. 되죠? 6이 아니면 얘 합차니까 약분되잖아. 예. 그럼 뭐 돼? x 플러스 얼마 6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x가 6일 때 함수값이 이때 없대. 함수값이 이때 없대. 있어요. 6, 아예 없어요. 6일 때 함수값이 없죠? 그 여기가 뻥 뚫리는 이런 그림인 거라고. 되겠어?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이지.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어때요? 모여 안 모여? 모이는 거니까 얘도 극한값이 있죠. 예. 되십니까? 자, 다시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또 하나가 또 분수함수가 또 있어요. 제 x 제곱분의 얘분의 절대값 x 빼기 2잖아. 그럼 니네는 얘 요것만 하고 잘하시다. 잘 봐봐. 얘 보면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잖아. 네. 그럼 절대값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그럼 절대값 기호를 지워야 되잖아. 네. 절대값 기호를 지우려면 뭐 알아야 돼? 오. 부호를 알아야 돼. 부호를. 되겠어? 그러니까 부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x가 2보다 크면 이 절대값 그냥 먹고 나오지. 예. 그럼 얘랑 약분하고 나면 뭐 남아요? x 플러스 얼마 2분의 얼마 1 되겠어? 오케이? 그럼 x가 2가 돼버리면 분모가 뭐 돼? 0 돼버리니까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되죠? x가 마이너스 2 되면 또 분모가 0 되니까 함수값이 없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예.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예. 네. 그럼 얘 뭐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예. 자, 갑니다. 그림 그립니다. 점근선이 뭐냐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두 군데. 분모를 0 만들어야 되가 몇 군데야? 두 군데니까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두 군데라고. 내가 지금 친절히 다 설명한 거야 다. 2보다 클 땐 누구를 해야 된대? X 플러스 얘를 해야 된다며.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그림 그려야 되지. 예. 근데 어디만 그리래? 2보다 큰 총알이래.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라고. 예. 근데 어디만 그리라고? 2보다 2보다 큰 거니까 요만큼만 그려야 되죠. 예.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도 원래 그림 그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 그려야 돼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그려야 되잖아. 예. 맞아? 근데 어디만 그리래?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얘 그림이 얘인 거예요. 되겠나?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극한값 없죠. 그죠? 또 x가 2일 때는 2에서는 우극한이 얘인 거고 좌극한이 얘인 거잖아. 서로 다르니까 또 발산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뭐예요? 아, x가 2일 때 극한값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저걸 보니 저 짓을 맨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우리는 이제부터 뭘 배워야 돼?
이 짓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내 말 이해가십니까?